HP가 새로운 게이밍 노트북을 내놨습니다. 진짜 새로운 거예요. 빅터스 16. 4세대 AMD 라이젠 7,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이 탑재된 16형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기존 HP가 줄곧 내놨던 게이밍 라인업인 오멘과 파빌리온 그 사이에 위치한 제품이고요. 신규 라인업이기 때문에 아마 빅터스를 처음 보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엔트리급이고 150만원대 노트북이에요. 프리도스 모델이 130만원대. 제가 보기에는 CPU와 GPU에 한해서 오멘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적절한 타협이 들어간 좀 합리적인 가격대의 가성비 좋은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때요? 생긴 거? 아주 깔끔하고 이뻐요. 영혼 없이 그렇게 하지 마. 지난번 제가 진행했던 오멘과 외형적으로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컬러 톤도 그렇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저 심벌만 빅터스로 바꾼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실히 많이 달라요. 조금 더 날카롭고 좀 더 공격적으로 생겼습니다. 게이밍스러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을 표방하고 있다면 그래도 좀 더 대차게 포인트를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게 말하면 질리지 않는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반대라고 하면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HP는 이 빅터스에게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를 줬습니다. 뭘까요?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본체 셋시가 금속이 아닙니다. HP 측에 따르면 상판, 베젤, 스피커 덮개부는 해양에서 수거한 재활용 플라스틱이 사용됐다고 해요. 얼마나 함유됐는지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데 HP가 힘쓰고 있다는 거죠. HP 유저분들은 여기서 뿌듯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전 정보 없이 빅터스를 마주하게 되면 이게 플라스틱인지 금속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견고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금속인 줄 알았어요. 도장도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2020년형 오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상판을 좀 이렇게 누르면은 좀 푹푹 들어갔어요. 근데 빅터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긴 하는데 그 정도로 팍팍 들어가진 않아요. 대신 다른 곳에서 좀 재미있는 포인트를 찾았죠. 통짜형 힌지가 적용됐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해서 각도 조절 시 쉽게 흔들리는 편입니다. 지금처럼 책상 위에 단순히 올려놓고 사용을 할 때는 이게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본체 두께는 약 2.35cm, 무게는 약 2.46kg. 무게감이 좀 있는데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사양의 제품들과 큰 차이 없습니다. 휴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전 15형 노트북들과 부피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품들은 본체보다 어댑터 부피를 무시 못합니다. 이보다 상위 GPU를 내장한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더 작고 가벼운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작은 벽돌이기 때문에 휴대를 고려한다면 이 어댑터 부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페이스 특이점은 없습니다. SD카드 리더기 준비됐고 HDMI 포트 버전은 2.0입니다. USB 3.1, C타입을 포함한 총 4개의 USB 포트가 준비됐고요. AMD CPU가 탑재된 만큼 썬더볼트 포트는 생략됐습니다. 썬더볼트를 좀 적극적으로 나는 활용할 생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AMD보다는 인텔 CPU가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을 쓰는 게 이득입니다. 16:9 비율 16형 FHD IPS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15가 아니라 16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는 BOE. 요즘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sRGB 약 100% 컬러 커버리지를 지녔고 평균 밝기는 약 300니트입니다. 좌측 하단이 360니트로 가장 밝고요. 우측 상단이 299니트. 개인적으로 좀 더 디스플레이 밝기가 밝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데 가격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타협으로 보겠습니다. 응답 속도는 7ms. 보통 10ms 이하의 응답 속도는 노트북 디스플레이에서 매우 준수한 수준이라 보고 있습니다. 주사율은 최대 144Hz. 이게 딱 적당하다고 봐요. 엔비디아 G-Sync 기술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꽤나 따뜻한 색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 설정으로 켈빈 값을 조절해 주는 게 더 좋았습니다. 좀 더 차갑게 설정을 해줬다는 거고요. 제 눈에는 이 레벨에서 딱 맞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응답 속도까지 고려하면은 딱 준수한. 기존 오멘, 파빌리온과 차별을 두고 싶었다면 16:10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숙하죠? 26키 동시 입력을 지원하는 풀배열 백라이트 키보드입니다.
그런데 키들이 좀 옹기종기 모여있는 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뭐 적응하면 문제될 게 없죠. 키 스트로크는 깊은 편이고 쫄깃한 느낌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키캠 역시 재활용된 PCR 플라스틱 소재가 일부 사용됐는데요. 이것도 말해주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향키가 작아서 아쉽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노트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키보드 백라이트는 단계별 조정 안 되고요. 지문 인식과 같은 기능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살펴보면 HP가 좀 부분 타협을 본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중 하나가 저는 터치패드라고 생각해요. 꽤나 넓은 크기의 터치패드가 적용이 됐는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게감 있고 부드럽다 보다는 가볍고 단단하다. 약간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파빌리온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썼던 파빌리온하고 느낌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몬크입니다. HP 빅터스 16 웹캠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이 정도 품질입니다. 720p 해상도고요. 웹캠이야 뭐 대부분 뭐 비슷하지 않나요? HP답게 이번에도 뱅 앤 올룹슨 오디오 튠이 포함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제조사들의 노트북들을 사용해 왔지만 가격 대비 준수한 품질의 소리를 들려줬던 건 늘 HP 노트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양호하다고 봐요. 재밌는 점이 있다면 국내 HP 오피셜 같은 경우에는 이 키보드 상단 이쪽 부분을 이제 스피커 홀처럼 표기하고 있는데 스피커 모듈은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소리는 아래쪽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튼 비에노 음장을 적용하고 안 하고 차이는 큽니다. 볼륨 레벨 차이가 제법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하는 게 좋아요. 중고음역대가 강조되고 있고 저음역대는 좀 부드럽게 깔리는 제법 바삭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이스가 좀 살짝 부족하다 싶으면 EQ 세팅으로 어느 정도 증폭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만족할 만큼 우렁차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공간감은 좋으나 출력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적당한 편이에요. 게임이나 영화를 즐기는 데는 큰 문제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세잔 4세대 AMD Ryzen 7 5800H 프로세서, 엔비디아 RTX 3060이 탑재됐습니다. 시스템 메모리는 16GB, 스토리지는 512GB입니다. 일단 세잔은 저도 처음 써봅니다만 성능적으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11세대 인텔 코어 i7H 라인과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벤치 결과값만 봤을 때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CPU 프리퀀시 등락은 제법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정권에 듭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CPU 온도가 제법 높은 편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동일한 CPU가 적용된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하고 비교를 해야 좀 객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품 팬 소음이었습니다. 소음을 측정했을 때 52에서 60dB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제 기준에서 좀 정숙하다 싶은 게이밍 노트북들이 65에서 70dB이었거든요. 60dB이면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팬 소음이. 게이밍 노트북 치고. 예상보다 평균 온도가 높았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해보거든요. 물론 뭐 히트파이프 구조라든지 내부 설계에 따른 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은 정숙하니까 이상할 정도로 3060이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TGP가 95W짜리예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이 TGP 값에 따라 GPU의 성능은 각기 다릅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좀 중요한 파트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빅터스 16에 들어간 탑재된 이 3060은 딱 중급 그 정도입니다. 물론 최신 게임들을 즐기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다만 최고를 고집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히 아쉬운 점으로 느껴질 수 있죠. 3D 마크 점수 같은 경우도 딱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18,000점 정도 나왔는데 그냥 적당하게 그냥 잘 나오는? 메모리는 듀얼 채널 구성이고요. SSD는 마이크론 제품이 사용됐습니다. PCIe 3.0이고요. 메모리, M.2 슬롯은 각각 2개씩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교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합판을 뜯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제품은 아닙니다. 게임은 딱 2가지만 테스트해봤습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2, 파크라이 6. 늘 설명드리지만 레데리는 알아주는 고사양 게임이고요. 파크라이 6는 최신 게임입니다.
두 게임 모두 자체 인게임 벤치마크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먼저 레데리2 경우 벤치마크 시 FHD 울트라 옵션 기준 평균 54프레임, 일부 옵션을 높음으로 조정했을 때 평균 64프레임이 출력됐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좀 준수한 수치입니다. 인게임 벤치 경우 아무래도 짧은 시간 측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실제 플레이할 때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직접 플레이해 봤는데 성능 저하는 일단 크게 느낄 수 없었고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CPU 온도가 최대 93도까지 올라갔고요. 이때 최대 팬 소음은 63dB였습니다. 그럼에도 팬 소음이 63dB. 좀 신기했어요. 파크라이 6는 HD 텍스처, 레이트레이싱까지 적용하고 풀옵션에서 최대 72프레임, 평균 63프레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최적화가 좀 잘 된 게임인 것 같아요. 일부 옵션 몇 개만 높음으로 바꿔서 설정했을 때 평균 66프레임이었습니다. 실제 장시간 게임 플레이에도 전혀 무리 없었고요. 레데리와는 다르게 평균 시스템 온도, 팬 소음도 확실히 더 낮게 잡혔습니다. 높은 등급의 GPU가 아니더라도 3060은 3060입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꾸준히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느냐, 이 지속성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HP 빅터스 16은 그런 면에서 크게 부족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배터리는 70Wh, HP 오피셜대로 하면 배터리 수명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1시간 30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조사들이 기재한 값들은 늘 최고의 환경에서 측정된 값이기 때문에 실제 유저들이 그렇게까지 길게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측정한 시간은 약 3시간 30분이었습니다. 최대 퍼포먼스로 아낌없이 돌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로는 약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최근까지 다뤄왔던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교했을 때 HP 빅터스는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공정한 비교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한 것들은 최근에 3070, 3080 이랬기 때문에 좀 급이 더 높은 제품들이라서. HP의 새로운 게이밍 노트북 빅터스 16. 160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쓸만한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다면 확실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안정감 있는 AMD 라이젠 퍼포먼스, 상대적으로 조용한 팬소음 설계는 충분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누가 써도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95W의 TGP 값을 지닌 GPU와 512GB의 스토리지를 고려했을 때 이보다 제품 가격이 좀 더 저렴했다면 역시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제품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찾는 소비자분들이라면 절대 구매 리스트에서 빠질 수 없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HP의 새로운 게이밍 라인업, 새로운 가성비 노트북의 탄생. HP 빅터스였습니다. HP 빅터스 16이었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약간 좀 심플한 방향으로 계속 디자인을 뽑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장단이 있어. 포인트도 되게 강조돼 있고 뭔가 좀 화려하고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이런 디자인은 좀 심심할 수 있지. 게이밍은 RGB. 여기 RGB만 들어갔어도 샀지 그러면? 분위기 살자.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